네, 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이론 동영상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일단은 최대항과 최소항,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보를 표현했었어요.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정보를 이제 합의 곱이랑 곱의 합 두 가지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합의 곱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곱이었죠. 논리적인 합들의 곱이었어요. 논리적인 합은 최대항으로 나타내줬습니다. 최대항. 그리고 논리적인 곱은 최소항으로 우리가 나타냈었죠. 최소항. 그래서 최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의 개수가 이제 많을 때, 즉 0의 개수가 적을 때 사용하면 편리했었고, 최소한 같은 경우에는 1의 개수가 적을 때, 즉 0의 개수가 많을 때 사용하면은 편리한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진리표를 직접 작성하고 프로그램까지 해보는 시간을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 일단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하고 뭐 근데 여기 순서는 크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한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목적을 정하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대수를 몇 가지 쓸 것이냐, 그리고 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의 개수들을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한 조건들 저번 시간에 썼습니다. 70점 이상이어야지 된다거나 시험 문제가 뭐 세 문제라거나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을 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논리값의 의미들을 정의해 줬어요. 각각의 0이나 1이 갖는 논리값, 뭐 0이면 문제를 틀렸다, 1이면 문제가 맞았다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 우리는 진리표를 작성했습니다. 진리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결과값 f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합의 곱이나 곱의 합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죠. 논리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논리식. 근데 그냥 나온 논리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논리식을 간소화했어요. 논리식 간소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정리나 법칙, 공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온 식들이 되게 복잡했었어요. 기억을 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항이 3개가 더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논리식이 결과적으로 나왔었고 우리가 그거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소화한 거랑 간소화하지 않은 거랑 프로그램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저번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소화하는데 이제 정리랑 법칙, 공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간소화를 해야 하는데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되게 많죠. 생각보다 선생님이 해주니까 그렇지 자기 자신이 직접 이렇게 그 식을 찾으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논리식 간소화를 하라고 쉽게 하라고 어떤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논리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누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방법의 이름은 카르노 맵입니다. 카르노 맵.
맵은 지도죠. 그러니까 카르노 맵은 지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카르노 맵. 카르노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간소화를 쉽게 하라고 이 방법을 고안해 낸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인지. 일단은 2비트에서 카르노 맵을 적용해 볼게요. 2비트. 일단 2비트 진리표를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A, B. 그리고 F가 필요하겠죠. 2비트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X5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X5. X5는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1이 나오고 1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0이 나오는 논리를 말합니다. 우리 이거 하지 않아도 결과값 F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2비트에서는 보통 쉽기 때문에 카르노 맵을 사용하든 이거 최소항이랑 최대항을 사용해서 합의 곱이랑 곱의 합으로 표현하든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최소항이랑 최대항이랑 합의 곱 곱의 합 두 가지 모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합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합의 곱은 일단 결과값이 0이 나오는 것들의 곱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이 F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아래쪽에 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곱의 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곱의 합은 최소항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최소항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오는 것들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또 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M형 같은 경우에는 A or B and A 바 or B 바가 되네요. 자, 그럼 밑에 최소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M1은 A 바 B죠. 그리고 5어 A B 바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이게 X5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소화할 수 없어요. 이게 간소화된 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걸 X5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A바 B 5어 A B바라는 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간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간소화를 하게 되면 분배를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해야 되고 A바를 각각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고 B바를 각각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통해서 A바 and A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한 개라도 있기 때문에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A바 B or A B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똑같죠? 똑같은 진리표를 우리가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카르노 맵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르노 맵은 지도처럼 그리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표를. 그래서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를 써줄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A, 여기다가는 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사실 이거 할 때 귀찮아서 다 그리진 않아요. 그냥 표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지 다 그리진 않습니다. A, B 자리 바뀌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지금 숫자가 0이랑 1이죠. 이거 순서는 정해줘야 돼요.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0, 1. B도 마찬가지로 0과 1을 갖죠. 그러면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A가 0이고 B가 0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 0이 됩니다. A는 0, B는 0. 그럼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A는 0인 이 행이죠, 행. A가 0이기 때문에 0이고 B가 1인 열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은 A의 논리값, 오른쪽은 B의 논리값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쪽 행은 A가 1인 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1이 나오고 이쪽 열은 B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여기는 B 값이 1인 열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됐나요? 아, 이거 자리입니다. 자리. 사실 이렇게 안 써줘도 돼요. 그냥 이 자리가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저 자리에 저렇게 써져 있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 머릿속으로. 헷갈리면 조그맣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죠. 여기 그럼 F값을 이제 쓰는 거예요. F값. F값. 여기 봅시다. A가 0이고 B가 0일 때 보면은 F값이 0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0. 그리고 여기는 A가 0이고 B가 1일 때 여기를 얘기합니다. F값 1이죠. 그리고 여기는 A가 1이고 B가 0일 때 F값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A가 1, B가 1 이럴 때 F값 0인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이것도 최대항이랑 그러니까 합의 곱이랑 곱의 합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최소항으로만 할게요. 최소항으로 먼저 해보고 그러니까 곱의 합으로 먼저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합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의 합을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것들 얘네들 있죠.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비트가 3개일 때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2개일 때는 이렇게 그냥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표로 만들어주면 돼요. 아니 논리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1일 때 보면은 A는 0이고 B는 1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최소항을 표현할 때랑 0일 때는 발을 취하고 1일 때는 발을 취하지 않아요. A가 0인 행이기 때문에 A바 B가 1인 열이기 때문에 B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5어로 모든 값들을 그냥 연산해주면 돼요. 이쪽 A는 1인 행이니까 A는 발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B는 0인 열이기 때문에 B의 발을 취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돼요. 그럼 카르노 맵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카르노 맵을 사용하든 합의 곱을 사용하든 곱의 합을 사용하든 결과값이 다 똑같이 나와요. 왜냐? 똑같은 진리표의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카르노 맵은 합의 곱이랑 곱의 합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마 뭐 이게 뭐 더 간편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카르노 맵이 편리성은
3비트 이상부터 이제 나타나요. 2비트는 솔직히 쉬워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더 빠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3비트, 4비트 한번 해보면서 카르노 맵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